SK 모빌리티 화이팅! 그래서 경복궁에서 나오면 지금 이렇게 숭례문 가는 이 라인이 조선시대에 통행이 가장 많았던 라인이죠. 여기가 숭례문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이 가장 많이 출입을 했던 거죠. 은행, 백화점, 종로 일대는 조선인들이 이미 꽉 차 있어요. 근데 청계천 남쪽, 남산의 북사면 이쪽으로는 땅이 약간 여유가 있었어요. 1894년 청일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이 시점에 많은 청나라 상인들과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터를 잡을 때 이미 기존에 꽉 차 있는 종로, 북촌 일대보다는 약간 헐거운 이쪽 남쪽을 선택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 장사를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이 남대문통을 중심으로 청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총독부 근무하는 사람들, 은행 근무하는 사람들,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요즘 말로 하면 소위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나 또는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일본 내에 같은 은행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한국에 와서 근무하는 게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백화점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일제강점기 때는 금융의 중심, 상업의 중심으로, 그래서 한성전기로 시작을 합니다. 1898년이죠. 네. 미국인이 세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이것을 흡수를 하게 되었고, 결국 1915년에 경성전기가 되었고, 바로 이 경성전기 사옥으로 지어진 게 이겁니다. 요게 1928년에 지어진 거예요. 전기회사잖아요. 그럼 전기는 많겠네. 엘리베이터가 2대. 당시에 우리나라 최초로 내진 설계.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있고 나서 고층 건물을 세울 때는 반드시 내진 설계하는 게 그 당시에 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내진 설계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롯데백화점 있는 여기가 식산은행이 있던 자리입니다. 우리가 식산은행 하면 역사 시간에 나석주 의사가 동척에다가 폭탄을 던지고 또 식산은행에 와서 또 하죠. 요 뒤에 있죠. 요 건물 뒤에 옛날 외환은행 본사 건물, 지금 하나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뒤쪽에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있어서 여기 빨간색 건물, 조선 총독부의 산업정책을 뒷받침해주는 은행이 식산은행입니다. 1918년에 대한제국 말기에 한국농공은행, 이게 산업은행이죠. 이게 1918년에 일제가 만든 게 식산은행이에요. 자, 조선 총독부에서 아주 이 조선을 지배할 때 경제적으로 지배했던 축이 되는 2개가 뭐냐면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리고 식산은행 2개였습니다. 일본 총독부가 나서서 조선인들의 토지를 수탈하면 어떻게 정부가 나서서 토지를 수탈하냐 막 이렇게 욕먹을 거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수탈을 하는 거죠. 고리대로 돈을 빌려주고 못 갚는다고 수탈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고리대로 돈을 빌려주는 데가 여기였던 거죠. 식산은행이죠. 이 2개가 서로 맞물려서 같이 양쪽 수레바퀴가 되어서 조선인들을 수탈하는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조선신탁은행, 이 건물은 조선은행하고 식산은행하고 지분을 출자해서 설립한 은행입니다.
뭐가 돼요? 한빛은행이 되었다가 이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이 됐죠. 유명한 조지아 백화점입니다. 조지아 백화점.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을 위해서 각종 상점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처음에는 출장소로, 그러니까 각 일본 본점이 있고 여기는 출장소, 뭐냐면 일본인들만 상대로 하는 출장소로, 그 다음에 지점으로, 그 다음에 백화점으로, 이런 순서로 가요. 그래서 1928년에서 1930년에 이제 서울에 백화점이 들어서게 되는데, 일본 백화점이 4개, 그리고 조선인 백화점이 2개, 종로에 들어섰던 2개는 통합이 돼서 화신백화점으로 통합이 됐고, 이제 일본인들이 만든 백화점이 여기에 들어서게 되죠. 계속 마이너스만 나고 얼마 못 가서 1896년에 시작했던 이 은행이 1900년에 한흥은행으로, 한국을 흥하게 하는 은행으로 이름을 바꾸고,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니까 이게 한국의 기존의 화폐를 정리해야겠다라고 일본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를 설득해서 화폐 정리를 시작합니다. 개항장 중심으로 들어섰다가 서울에 들어와서 은행 업무를 하고 있는 일본 은행들, 그 일본 제1은행을 중앙은행 역할을 맡도록 합니다. 그래서 1원, 5원, 그리고 10원짜리 돈을 발행합니다. 그 당시에는 N으로 발행을 했어요. N. 그러나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이제 강제 합병이 돼버렸어요. 1911년에 이제 한국은행이 아니라 조선은행, 이 조선은행에서 대출받은 일본인들, 그 당시에 조선은행에서 대출받은, 여기 원래 중앙은행은 대출을 안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근데 봤더니 일반인들, 특히 이 일본의 고위관료, 이 귀족들, 이 기업체들 많이 대출을 해줬어요. 1912년에 완성을 합니다. 이게 1912년 건물이에요. 지금 일본 제1은행 건물로 사용하려 했지만, 바로 조선은행이 세워지면서 조선은행 건물이 된 겁니다. 동양에서 볼 수 없는 최대의 은행 건물을 짓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설계하고 지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요, 우물정자예요. 한국전쟁으로 폭격을 맞아서 저 위에 천장 부분이 많이 파괴가 됐어요. 조선저축은행 중력, 물론 뭐 청소하고 수리했지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제 여기는 한양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경성이 됐습니다. 경성부청이 일본 영사관 자리를 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서울시청이죠. 여기서 경성부청으로 여기를 쓰다가 경성부청이 지금의 덕수궁 앞으로 옮겨가면서 거기를 미쓰코시 백화점이 사서 여기를 백화점을 짓습니다. 경성부청이 옮겨간 게 1926년 이 무렵이에요. 이 미쓰코시 백화점은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던 일본인, 그 다음에 한국인 상류층을 주로 상대로 했습니다. 날이 덥긴 하지만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요. 좀 2번이 아쉽거든요. 이런 기회가 좀 자주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안 왔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너무 즐겁게 오늘도 들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듣지 못했던 이야기 들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